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피식 이하은입니다. 오늘은 기초 화장품과 홈케어와 관련된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속 시원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기초 제품은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피부 장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피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을 말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스킨, 에센스, 앰플, 로션, 수분크림, 나이트크림, 아이크림 등등등 영양크림까지 화장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하나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제품을 많이 바르시기보다는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최소한의 제품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더욱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보습 위주의 제품 한 가지만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부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기초 제품에 바르는 가지수를 늘리게 되면 그 중에 하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피부가 점점 민감해지시는 경우도 있어서 가지수는 최소화해서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피부과 전문의는 화장품 못 쓰나 하면서 제 화장대를 둘러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쓰는 제품은 스킨이랑 재생크림 요 두 가지였거든요. 친구들이 자기네들 온다고 뭐 숨겨놓은 거 좋은 거 숨겨놓은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 가지수는 두 가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바르는 가지수를 최소화하고 트러블을 안 생기게 하는 게 제 피부 관리의 비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토너는 세안 후에 피부에 남은 잔여 노폐물을 닦아내고 피부 결을 정리해 다음 제품의 흡수도를 높이기 위한 제품입니다. 물이 좋지 않았던 유럽에서는 세안 대신에 화장솜에 화장수를 듬뿍 묻혀 세안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유래되어 지금도 화장수 토너를 이용해서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피부결을 정돈하고 노폐물 닦아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클렌징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클렌징 자체로 잔여 노폐물을 잘 제거해주고 pH 약산성을 잘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정돈이 잘 된다면 굳이 토너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자분들 같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세안 후에도 코 주위나 이런 모공 부위에 노폐물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토너를 이용하여 화장솜에 듬뿍 묻혀 피부에 자극 없게끔 꼼꼼하게 결 정리하듯이 노폐물을 닦아내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혹시 칠 스킨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피부 관리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스킨을 7번 레이어링 하듯이 피부에 발라주어 흡수시킨다는 원리의 피부 관리법입니다. 7번 스킨을 여러 번 바르게 되면 즉각적으로는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해지는 것처럼 느끼시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게 스킨을 7번이나 바르는 행위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되고 과도한 토너 사용은 피부 건조, 피부염, 안면 홍조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은 토너를 사용하게 될 경우라도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피부에 자극 없게끔 피부 결 모양대로 한 번 정도만 사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답은 X입니다. 20대 때부터 아이크림을 꾸준하게 발라야 주름이 예방되고 피부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고가의 아이크림은 굳이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 성분에는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을 발랐을 때 우리 피부 진피 안쪽으로 유효 성분들이 침투되기는 사실상 힘들고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이어서 실제적으로 주름 개선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고함량 레티놀이 들어있는 제품을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여 빨갛게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이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가 벌겋게 되셔서 내원하셔서 여쭤보았더니 최근에 선물 받은 고가의 아이크림을 주름 부위에 바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크림에 의한 화장품 접촉 피부염이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계속적으로 바르시게 되면 오히려 잔주름은 더 늘어나고 착색이 되어 더 보기 흉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홈케어로 이런 고가의 기능성 제품보다는 본인 피부에 맞는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습 제품을 눈가나 팔자주름 부위에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눈가주름 관리법에 대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고가의 기능성 아이크림보다는 피부에 자극이 없는 보습 제품을 꼼꼼하게 발라줄 것. 외출 시 눈가 주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줄 것. 눈 주위를 손으로 비비거나 자극을 주지 말 것. 눈 주변에 마스카라 등 화장품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안할 것. 눈가 주위에 한관종이나 비립종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피부과에 내원할 것. 이 경우 과도한 영양 공급을 하면 한관종이나 비립종이 더 퍼지고 악화되실 수 있습니다. 전 피부과 레지던트가 된 이후부터 고가의 아이크림을 사용하지 않고 눈가는 보습 위주로만 관리를 해주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눈가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 보톡스가 해로운 물질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눈가 보톡스는 지금 생긴 눈가 주름을 완화시켜주고 움직이는 주름에 작용하여 동적인 주름을 막아주어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대비 고가의 아이크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하였을 때 눈가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초 화장품과 홈케어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속설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피부과 전문의 알쓸피식 이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